텐데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 희망을. 금지곡 사건에 이어 1975년 겨울 신중현에겐 인생 최대의 시련이 닥칩니다. 신중현과 김추자를 비롯 윤형주, 이장희, 이종용 등 무려 20여 명의 연예인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되는 이른바 대마초 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그때 당시는 그 68년도에 이제 히피족들하고 이제 제가 이 음악을 이제 침취한 어떤 그런 상태에서 그 음악을 이제 연구를 좀 하려고 저는 이제 그 창작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든지 뛰어들었어요. 저는 무슨 상황이든 그러한 그 문화가 생기면은 그 문화에 대해서 제가 파고 들어가서 완전히 거기에 파악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창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그런 아주 뭐 신념이 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한 거는 68년도에 했는데 그 단속은 73년, 72년도인가 이때 한 거고 제가 이제 고문당한 거는 이제 74년도에 고문당한 건데 그 6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 법이 생겨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마초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려서 우리 국내에서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실은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마초에 대한 그런 유혹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대마초라는 이름은 어느 뮤지션이나 어느 문화예술 종사자에게도 붙일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었습니다. 75년 신중현은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때 그에게 열렬한 찬사를 보냈던 사람들은 이번엔 신중현에게 대마초 왕초라는 오명을 붙였고 그는 무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검사 자체도 저거 이제 설렁탕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사적으로 하는 얘기죠. 뭐. 근데 그래서 뭐 정책적이니까 그런 줄 알라고 뭐 이렇게 이제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그건 알고 있는 거고 서로 뭐 하여튼 뭐 상황에 뭐 어쩔 수가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거기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도 없는 거고 이제 이러니까. 대마초 파동으로 구속되면서부터 그에겐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나날이 시작됩니다. 수사관들은 대마초를 같이 피운 연예인의 이름을 대라며 갖은 고문을 해댔습니다. 무자비한 고문을 당한 이때의 경험은 그에게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공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신이 멀쩡함에도 강제로 정신병원까지 끌려갔던 그는 구속 4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러나 이미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은 뒤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지만 오랜 법정 싸움 끝에 가사는 모두 탕진한 뒤였습니다. 거기다 관계 당국은 그에게 방송은 금지하고 공연이나 음반 출판은 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75년에는 대마초 파장이 날 때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수많은 물론 그 청년 문화의 그 청년 문화 인기를 누렸었던 포크와 락의 많은 담당자들이 대마초 사냥의 희생에 사라졌지만 사실 1년 뒤에는 전부 다 거의 한두씩 다 복권이 되거나 비록 방송 활동은 못하지만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놨거든요. 그러나 그 박정희 정권이 죽을 때까지 75년 12월에 그 1차 금거자 중에서 박정희 정권이 끝나는 그 공정동의 총선으로 끝나는 11월까지 끝까지 활동을 못하게 금지한 단 한 명의 음악가는 신중현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없는 반겨주는 사람 없는 76년 생계를 이을 길조차 막막해진 그는 무작정 여행을 떠나 낚시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 5년의 세월 속엔 어떤 희망도 빛도 없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글은 신중현이 직접 쓴 것입니다. 대마초를 피운 경험을 고백한 글로 그때 주간 잡지에 실린 것인데, 미 8군 연예단 시절에 대마초를 피워봤는데 음악을 할 생각이라면 대마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대마관리법이 없던 70년 6월에 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그는 대마초와 인연을 끊은 셈인데, 몇 년이 지난 후인 75년에 대마의 왕초로 몰려서 갖은 고문을 받는가 하면 나아가 음악 활동까지 금지당합니다. 신중현을 포함해서 대마초 사건으로 무대에서 사라진 음악인들은 김치좌를 비롯한 신중현 사단과 또 이장희, 윤영주, 김정호, 임창재, 박인수 이렇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를 제외한 이른바 청년 문화의 기수들, 그러니까 락과 포크 계열의 음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정권은 이 젊은이들의 우상을 정치적으로 탄압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12월 6일 정부 대변인 윤주영 문화공부부 장관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안보상 취약점 70년대 유신 정권은 헌법과 정권을 비판하는 어떤 일도 용납하지 않는 한편 국민들을 정권의 통제 안에 가둘 수 있는 여러 획일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 결과 전 국민이 새마을운동과 수출 전선으로 학도오국단과 통일 벼심기로 도시와 농촌 학교와 공장들이 정권의 통제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회 깊숙한 곳에서 퍼지기 시작한 자유에 대한 갈망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요 물 좀 주소 물은 사랑이요 나의 목을 간지며 놀리면서 전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는 사고방식부터 달랐습니다. 60년대 말부터 젊은 여성들 사이엔 미니스커트 열풍이 불어닥쳤고 군사 문화를 거부하듯 청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머리를 길렀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이 정권의 통제 구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